구독자분들께서 아크 ETF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아크 자산운용의 다른 ETF들도 모두 영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계셔서 이 기회에 ETF들을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크F, 즉 아크 핀텍 이노베이션 ETF에 대해 소개드리는 영상입니다. 아크F는 아크 자산운용 웹사이트에서도 소개되었듯이 모바일 결제, 전자지갑, P2P 대출, 블록체인 그리고 리스크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ETF에 대해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왜 핀테크가 정말로 중요한 분야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의 마켓 사이즈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 제가 구글링으로 찾아보니 너무 많은 자료가 꽤 편차가 크게 나와서 제가 참조하기는 많이 애매했습니다. 핀테크의 시장은 아직 미래 수요의 1%도 안 되니 앞으로 최소 100배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쪽도 있고 천천히 꾸준히 성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핀테크 시장 자체가 성장한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핀테크에 대해 제 경험을 비추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작년 12월까지는 작년에만 해도 중국에 몇 번 출장을 다녔었고 한 번 가면 그래도 몇 주 동안은 머물면서 여러 도시들, 수도시들까지도 여기저기 다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제가 작년 11월경에 광저우와 주하이 사이에 있는 난랑이라는 저한테는 시골 느낌이었던 매우 작은 지방 수도시에 2주 넘게 머문 적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재래시장에 노점들마저도 QR코드로 모바일 페이가 안 되는 노점이 없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손님들은 현금보다는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걸 봤습니다. 노점상까지도 모두 모바일 페이로 결제받는다는 건 거의 모든 상점과 음식점이 모바일 페이로 결제받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아예 불가능하고 모바일 페이로만 결제되는 식당이 대부분이어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만큼 모바일 페이는 중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었었습니다. 제가 사는 싱가포르만 해도 아직은 대부분의 결제는 신용카드이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랩페이나 페일라 같은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식당이나 상점이 이런 모바일 페이를 받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모든 산업에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는데 핀테크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날이 한참 남은 산업이고 아직도 성장 초반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핀테크는 이미 깊숙이 저희의 투자 생활에도 들어왔습니다. 가령 제가 투자가 아닌 단타 트레이딩용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이토로 같은 경우엔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자산들을 손가락 한두 번 클릭으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핀테크를 적용한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는 현존 최강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트레이딩보다는 투자를 지향하고 투자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종종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초단타 트레이딩도 하는데 초단타라는 것이 가령 5분 내에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인데 핀테크는 이것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제가 이토로 사용 영상도 올린 적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본 영상 하단에 링크는 걸어 두었습니다만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트레이딩 플랫폼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타이커 브로커스라고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주식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수수료가 넘사벽으로 저렴하고 이 역시 핀테크가 어느 정도 다른 플랫폼에 비해 잘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인데 요즘 저는 이 플랫폼의 재미를 들여서 이것저것 재미삼아 종목들을 소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는 이미 깊숙하게 핀테크가 들어왔고 이는 여러 분야에 더 확장되고 성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것저것 나라에서 규제를 걸어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핀테크 기술력이 적용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느릴 것 같긴 한데 핀테크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보고 동남아의 사례에서도 보듯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고성장하기 딱 좋은 기술 분야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ETF에 대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크F는 상장일은 겨우 2019년 4월 2일이니 이제 1년 9개월 정도 지난 ETF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역시 다른 아크 ETF와 동일하게 0.75%입니다. 당연히 이 ETF의 투자 테마는 핀테크, 즉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과 금융을 융합한, 즉 기술로 인해 금융을 편리하게 또한 고도화하는 기술인 핀테크가 투자 테마입니다. 20불가량의 상장을 한 이후로 현재 종목 주가는 49.88불입니다. 대략 1년 9개월 동안 주가는 150%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제가 아크F를 좋게 보는 이유는 다른 아크 ETF나 다른 주식 종목들에 비해 향후 성장, 잠재성은 크면서 올해 가격 상승이 좀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 주관적인 의견이라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주가만 보면 혹시 강한 조정장이 오게 되면 아크F는 다른 ETF들에 비해 조정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입니다. 덜 오른 종목이 조정은 덜 받기 때문입니다. 총 50개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바로 스퀘어입니다. 무려 10.05%나 보유하고 있으니 캐시우드의 스퀘어 기업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스퀘어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 분석 영상도 올린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영상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 종목들도 간단히 보면 메르카도 리브레가 4.56%로 두 번째 보유 종목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은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 것이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기업은 남미에서 전자상 거래를 확 잡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동남아시아 전자상 거래를 1등으로 확 잡고 있는 C 리미티드 기업처럼 남미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전자상 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꽤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메르카도 리브레도 그렇고 C 리미티드 그렇고 아직은 이렇다 할 수익은 못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 다음 기업은 아크F가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진로입니다. 이 기업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탐나는 기업인데 진로는 한마디로 거주용 부동산 검색 및 거래 플랫폼인데 부동산계의 아마존급으로 보시면 되고 한국의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 노노 등의 사이트는 단순 부동산 검색 기능이 있다면 진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검색 및 매매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가능한 점이 큰 차이입니다. 검색 가능한 부동산 데이터 역시 넘사벽으로 많아서 여기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용해 애드센스 같은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진로 오퍼라고 해서 부동산을 직매입하여 마진을 붙여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기에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각광받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주가는 4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빛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은 영업이익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연구개발비 등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꽤 큰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 투자는 성장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팔, 알리바바 등의 종목도 상위 10개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크F가 유망한지 아크 자산운용의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크F의 팩트 시트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물론 아크의 연구 결과에 따른 아크의 주관적인 분석이긴 하겠지만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자지갑 관련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대략 27배 성장할 것으로 아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지갑 같은 핀테크가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매우 더디긴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만 해도 그래페이 같은 전자지갑이 불과 1, 2년 사이에 시장에 훅 들어와 정말 시장에 퍼지는 것이 순식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핀테크 내에서 지금 보시는 6개의 분야로 5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데 트랜잭션 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가령 스퀘어, 페이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 커스터머 페이싱 플랫폼인데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을 예로 들 수 있겠고 가령 알리바바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도 상위권으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뭐 뻔한 얘기이지만 앱스토어와 뮤직 등의 플랫폼은 매우 강력한 커스터머 페이싱 플랫폼의 비즈니스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아크F의 상장일로부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정색은 S&P 500 지수 그리고 회색은 전세계 주식시장의 평균을 보여주는 MSCI 월드 인덱스인데 아크F는 다른 아크 ETF들과 마찬가지로 벤치마크 지수들을 한참 상회하는 수익률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62.3%의 종목들이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이 16.7%의 아시아 이머징 즉 그냥 중국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아크F에 대해 함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아크 ETF 관련 영상에 관심이 뜨겁고 나머지 ETF들도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꽤 계셔서 나머지 ETF들도 준비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